이제 각 공간들은 뭐 서재로 쓸지 침실로 쓸지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맞는 가구들로만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원룸이라고 해도 그 원룸 안에서의 그 공간들의 배치를 통해서 각 공간의 용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홈스타일리스트 리언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신혼집 꾸미기에 대한 팁, 그 실전편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신혼집 꾸미기에 대한 방법이라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공간이든 꾸밀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 꾸미기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집 꾸미기를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산 선정이에요. 예산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뭐 꼭 그 금액을 다 뭐 쓰겠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최대 예산을 1,000만 원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다양한 가격대의 가구들을 보면서 이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예산을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최대 볼 수 있는 뭐 소파의 가격대가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30만 원대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그렇게 다양한 가격대의 가구를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50만 원짜리 구입한다 하면은 뭐 예산 내가 그 지불할 수 있는 그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뭐 내가 100만 원짜리 딱 구입한다고 하면 뭐 그 최대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지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선정을 해두면 내가 볼 수 있는 가격대의 가구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다양한 걸 좀 보면서 비교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싼 가구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매트리스를 예로 들어보면 뭐 저희 부모님 집을 제가 이제 홈스타일링을 해드렸는데 게스트룸에 들어가는 그 매트리스는 한 40만 원대로 구입을 했고, 또 부모님 그 안방 침실에 들어가는 매트리스는 이거보다 막 몇 배 이상 좀 가격대가 높은 걸 선택해서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써보시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잠을 주무셨는데 두 개 다 뭐 별로 큰 차이를 사실 못 느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구를 구입할 때 뭐 가격대가 좀 높다, 좋아 보인다 해서 구입하기보다는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내 몸에 딱 맞는 게 무엇인지, 공간 디자인에 맞는 게 무엇인지 보면서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좀 누워보고 아니면 여러 후기를 보고 구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드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푹신한 걸 좋아하는지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확실히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누워보고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집을 꾸밀 때 중요한 건 바로 각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그 공간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홈스타일링을 하러 좀 여기저기 다녀보면 각 공간의 그 용도를 정하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각 공간마다 필요한 거에 대한 수납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간들이 다 이제 그냥 창고가 돼버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활은 그냥 거실에서만 하는, 마치 원룸처럼. 그럴 거면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납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방 하나를 딱 정해서 거기에 붙박이장이든 서랍이든 수납과 관련된 가구들은 그 공간 하나에만 딱 맞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공간들은 뭐 서재로 쓸지 침실로 쓸지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맞는 가구들로만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공간의 용도를 정리를 했는데도 뭔가 공간이 하나 남는다,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굳이 그 공간을 뭘로 이제 꾸미려는 것보다는 비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간을 비워두고 여분의 이불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손님이 오셨을 때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1, 2년, 뭐 3년 내에 아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 방으로 바로 쉽게 이제 꾸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뭐 남편분 공간이든 아니면 나의 공간이든 각 그 개인의 공간을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공간을 거실과 이렇게 식탁 공간, 거실을 사실 제 공간으로 주로 쓰고 있고, 남편은 남편 공간으로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서 이제 꾸며줬어요, 서재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각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각자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보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공간이 남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이라고 해도 그 원룸 안에서의 그 공간들의 배치를 통해서 각 공간의 용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 부분은 뭐 침실로 쓰겠다, 이쪽 부분은 뭐 수납하는 곳으로 쓰겠다 해서 공간을 잘 분리해서 구성을 해주면 원룸이라고 해도 정말 깔끔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가구의 목록을 정리해보자. 이 목록은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용도에 맞는, 내가 정한 용도에 맞는 그 공간에서 중요한 가구가 뭔지 내가 생각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방 2개의 이제 공간이라고 했을 때 투룸 공간이라고 했을 때 거실은 뭐 TV 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목적을 정했고, 그다음에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 그리고 나머지 방 하나는 뭐 서재 겸 드레스룸,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공간의 목적을 정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가구는, 거실은 중요한 가구가 소파, 뭐 침실은 침대, 그리고 뭐 그 작은 방은 붙박이장과 책상, 그리고 뭐 주방엔 식탁, 이렇게 중요한 가구를 1단계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2단계, 두 번째로 중요한 가구의 목록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거실에는 뭐 TV 거실장, 그리고 뭐 침실에는 협탁과 화장대, 뭐 그리고 작은 방에는 뭐 책장, 뭐 작은 서랍, 그리고 뭐 주방에는 렌지대나 뭐 기타 등등 수납들, 이렇게 2단계 두 번째로 중요한 가구들을 정하고, 세 번째는 커튼과 뭐 패브릭, 러그, 액자, 뭐 조명 등등 같은 소품들을 이제 세 번째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 중요한 가구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가구들부터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단계들은 그 첫 번째 고른 가구들과 어울리는 제품으로 선택하고, 또 마지막으로 3단계에 있는 소품에 있는 그 제품들은 1, 2단계에서 고른 가구들과 어울리는 것들로 이제 3단계 가구 그 소품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뭐 소파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뭐 내가 가죽을 좋아하는지, 뭐 패브릭을 좋아하는지, 또는 뭐 일자형의 디자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카우치형, 다리를 한쪽으로 뻗을 수 있는 기역자 형태의 소파를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 그 선택한 그 가구들을 여러 가지 디자인과 컬러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신혼이라서 뭐 좀 공간이 아직 좁아서 이사갈 계획이 금방 있다고 하면 그냥 심플한 뭐 작은 그런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제품 선택해도 되고, 뭐 오래 사용할 것 같다, 오래 이거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은 내구성이 좋은 좀 튼튼한 사이즈도 좀 더 큰 그런 제품 선택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침대를 예로 들어보면, 침대를 근데 선택할 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너무 크거나 막 거추장스러운 디자인, 이거는 조금 비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뭐 내가 정말 그걸 좋아하고 오래오래 그렇게 쓸 생각이다 하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취향의 그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1, 2년 안에 뭐 빠른 시일 내에 아이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금방 갈 것 같다 하시면 좀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사실 좀 추천을 드려요. 저도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 그 화이트 가죽으로 된 걸로 굉장히 큰 소파 프레임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루 사이즈만 해도 거의 2.4m 정도 되는 그 프레임이 좀 두껍게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했는데, 막상 이제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그냥 거실 그 안방에 뭔가 그 침대 하나가 압도하는, 침대로 뭔가 이제 공간을 너무 이렇게 지배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1년도 안 돼서 그걸 이제 중고나라에 정리를 하고, 새로 그냥 매트리스만 두고 아래에는 그냥 플라스틱 깔판을 놓고 그냥 무헤드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제 작업실에서 쓰는 것처럼 헤드 없이 그냥 이렇게 베드 스커트를 밑에 입혀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심플하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신혼 가구든 뭐든 이제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그래도 가구 같지 않아서 그렇다 하시면, 요새는 이제 무헤드로 나온 디자인의 이제 소파 프레임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심플하게 나온 거나, 뭐 하단에 수납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단에 뭐 속옷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이 달린 침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한 디자인을 사실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붙박이장. 그러니까 수납의 중요성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많은 분들이
처음 집을 꾸밀 때 이 수납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납장이 정말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혼가구를 꾸릴 때 처음에 뭐 옷장이나 붙박이장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공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붙박이장은 정말 필수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붙박이장이 사실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이렇게 맞춰서 딱 들어가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납은 많이 되지만 나중에 이사 가거나 떼어갈 때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옷장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옷장도 요즘엔 이제 보통의 옷장이 1800, 1900 정도 높이라고 하면 키 큰 옷장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높이가 2100에서 뭐 2200까지 이렇게 높게 나온 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안에 수납이 조금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키 큰 옷장을 배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 좀 낮은 옷장을 하더라도 그 위에 한 50cm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그럼 그 공간을 그냥 두지 마시고 뭐 종이 서랍장이든 뭐 플라스틱 그런 수납함이든 그런 걸로 사이즈에 맞는 걸 구입하셔서 그 옷장 위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더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비추천드리는 건 그 시스템 행거형. 그러니까 행거형을 사실 가장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저희 신혼집에 그런 행거형으로 이제 옷장을 채웠는데 그 방 문을 열면 먼지가 얼굴로 이제 확 느껴지는 먼지가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또 옷 냄새, 이제 그런 것도 환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옷은 사실 좀 많이 차곡차곡 끼워 넣으면 많이 이제 수납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옷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시스템 행거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제 커튼을 막아서 좀 그 먼지가 덜 날릴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행거로 정리를 할 때는 계절별로, 옷 컬러별로, 또 바지면 바지, 뭐 원피스면 원피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또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특히 이제 정리를 좀 잘 신경을 쓰셔야 하겠죠. 그걸 쓰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도를 고민하고 목적을 고민한 그거에 맞게 내가 중요한 가구를 선택해서 꾸미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거실 소파랑 TV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 가구가 아니라 뭐 나는 그냥 TV 없이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책을 읽고 싶다 하면은 그냥 큰 테이블 하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구 목록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케아 화이트 테이블, 슬레울트 같은 좀 큰 테이블 하나를 거실에 놓고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거실 중앙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원목 테이블로 단단한 제품을 선택해서 놓을 건지,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 중요한 가구의 목록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2단계, 그리고 3단계 소품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실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산을 선정하고, 또 각 방의 용도를 정하고, 그 각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의 목록을 정리해보는 것. 이거는 사실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머릿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공간이 완성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많은 서치도 필요하고 이미지도 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그래도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되고, 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렇게 홈스타일링을 의뢰해서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정말 가져보는 게, 공간을 꾸민다고 해도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1편에 이어서 그 신혼집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신혼집이 아니라 그냥 집이라고 해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홈스타일리스트 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